장면은 어두운 밤, 고요한 시골길에서 시작된다. 빗방울이 흩날리는 가운데 검은 세단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반대편에서 오던 작은 흰색 승용차가 길가로 미끄러진다. 충격음과 함께 뒤집힌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엔진의 경고음이 공허한 도로 위로 퍼진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고를 당했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리던 날 밤, 정연과 민정은 그 전화 한 통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들의 유일한 아들과 그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장례식장에서 그들은 멍한 상태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계속 되새겼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랑이 넘치는 부부였고 그날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사고 후 2년간 정연과 민정은 그날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혹시 우리가 더 잘했더라면. 민정은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자책했다. 정연은 소주 한 병을 들고 현관 앞에서 하염없이 앉아있곤 했다. 그들은 부모로서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점점 더 사고에 대해 이상함을 느꼈다. 사고 차량은 왜 가드레일을 넘은 뒤 폭발했을까? 아들의 차는 주기적으로 정비를 받았는데 브레이크 고장이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인가? 사고 후 너무 빨리 폐쇄된 수사 기록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2주 전 민정은 인터넷을 통해 사고 당시의 지역 소식을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댓글을 발견했다. 그날 밤 도로에서 이상한 검은 차가 급히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번호판이 없어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정연을 불러 이 글을 보여줬다. 정연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보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모두 연결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부부는 결심했다.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정연은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를 다시 요청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작은 글씨를 읽고 또 읽었다. 차량 블랙박스가 사고 충격으로 망가져 녹화되지 않았다는 부분. 목격자 진술이 모두 동일하게 빠르게 지나가던 검은 차량을 언급했다는 점. 민정은 또 다른 단서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보험사를 방문해 사고 차량의 기록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조금 주저하며 말을 꺼냈다. 부인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차량의 브레이크 패드가 몇 주 전 교체된 기록이 있더군요. 그런데 사고 당시엔 완전히 닳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사고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연은 민정과 함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도로변엔 여전히 가드레일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발길을 멈춰섰다. 여기 CCTV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영상이 없지? 민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CCTV 위치를 가리켰다. 그러나 그 CCTV는 사고 직후 고장나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 그들은 근처 가게를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듯 입을 닫았다. 단 한 명의 노인이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검은 차가 지나가더니 몇 분 후에 큰 소리가 났소. 나도 신고하려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했더군. 정연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검은 차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정연은 민정에게 선언하듯 말했다. 우리가 직접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해. 경찰은 관심도 없고 아무도 우리 대신 나서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민정은 그의 눈에서 결의를 읽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며 배우의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부부는 조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사고 당시 목격자들을 더 찾아 인터뷰하기. 두 번째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복원하거나 추가로 확보하기. 세 번째는 보험사와 차량, 정비소 기록을 철저히 확인하기. 정연은 지역 기자들에게 접촉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민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모았다. 부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끝까지 밝혀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야. 정연은 이렇게 말하며 민정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부부는 작은 촛불을 켜놓고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 앞에서 서약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 이제 그들의 길고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연과 민정은 교통사고의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다는 의심을 품은 이후 매일 밤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다. 경찰 보고서, 보험사 자료, 목격자 진술 몇 개가 전부였다. 이걸로 모든 퍼즐을 맞추기엔 너무 많은 조각이 빠져 있었다. 그들은 단서를 찾아낼 방법을 고민하며 사건의 핵심이 되는 3가지 질문을 적었다. 첫 번째는 검은 차의 정체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왜 브레이크가 고장났는가? 세 번째는 누군가 이 사고를 계획했을 가능성은 있는가? 민정은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다시 만났다. 이전 방문에서 브레이크 패드가 교체된 기록을 알게 된 그녀는 좀 더 자세한 내막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담당자님, 제가 보험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담당자는 표정이 굳어지며 말을 돌렸다. 그 자료는 내부적으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선 필요한 정보는 이미 받으신 걸로 압니다. 민정은 이 말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담당자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제공했지만 그 자료를 살펴보던 민정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직후 보험사가 자동차 수리 내역서를 대조한 뒤 폐기했다는 기록이었다. 수리 내역을 왜 폐기했죠? 민정이 물었지만 담당자는 대답을 피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묻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편 정연은 사고 차량이 정기적으로 관리받던 정비소를 찾아갔다. 그는 차를 수리했던 기술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아들 차는 사고 직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왜 브레이크 고장이 있었던 걸까요? 기술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했을 땐 브레이크 패드도 새로 교체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고 전에 누군가 차량 점검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닌 다른 기술자가 차를 만졌죠. 제 영역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왠지 찜찜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기억합니까? 그때 왔던 남자는 키가 크고 머리가 짧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보험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는 듯했다. 민정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던 목격자와 직접 만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날 밤의 상황을 물었다. 검은 차를 봤다고 하셨죠? 어떤 차였나요? 목격자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정의 진심 어린 태도에 차츰 입을 열었다. 그 차는 고급 세단이었어요. 아마 외제차였던 것 같고 번호판이 없었어요. 사고 직전 그 차가 뒤에서 빠르게 따라붙더니 충돌은 안 했지만 바로 사라졌어요. 민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고 당시의 충돌 상황을 떠올렸다. 검은 차가 운전을 한 뒤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커. 정연과 민정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담당 형사에게 검은 차에 대해 묻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검은 차? 목격자 증언이 있긴 했지만 차량 번호도 없고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어요. 우린 이미 수사를 끝냈습니다. 민정은 형사의 태도에 화가 났다. 그렇다면 목격자 진술도 CCTV 영상도 왜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겁니까? 형사는 그녀의 질문을 피하며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우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걸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나서야 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경찰은 끝내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날 밤 정연과 민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검은 SUV 한 대가 그들을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차는 집 앞 골목까지 따라왔다. 정연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려 하자 SUV는 빠르게 떠났다. 그 차 우리를 감시하는 건가?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연은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져갔다. 그날 밤
민정은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녀는 그동안 수집한 단서들을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연 씨, 우린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 아무도 우릴 도와주지 않을 거야. 정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직접 모든 걸 밝혀내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들을 둘러싼 어둠도 깊어져만 갔다. 정연과 민정은 검은 SUV가 자신들을 미행했다고 확신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알아냈나 봐.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연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누가 우리를 막으려 해도 진실을 밝혀야 해. 그들은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더 치밀하게 움직이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추리가 아닌 직접적인 증거를 모아야 했다. 며칠 후 민정은 보험사에서 은퇴한 직원을 만났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글을 보고 직접 연락한 것이다. 그는 만남을 꺼려했지만 민정의 간절한 요청에 응했다. 저도 이 일을 떠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사고 차량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패드 교체 기록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작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죠? 민정의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험사에서 차량 정비 기록을 담당하는 협력 업체 중 하나가 특정 고객들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관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시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정연은 그 말을 듣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이다. 정연은 다시 정비소를 찾아갔다. 그는 브레이크 패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던 기술자와 대화하기 위해 기다렸다. 지난번 말씀하셨던 그 남자, 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정연의 질문에 기술자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그 남자가 차를 맡기고 나서 제가 보고 있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차량을 만진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그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거대한 힘이 뒤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연은 이 말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기술자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상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 민정은 검은 차를 목격했던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SNS와 지역 게시판을 뒤지며 그날 밤 도로를 지나갔던 다른 운전자를 찾았다. 결국 한 운전자가 검은 세단을 본 적이 있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그를 만나러 가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검은 차를 봤다고 하셨죠. 그 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운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차선을 갑자기 바꾸면서 속도를 줄이더군요. 아마 그 차가 뒤따르던 차를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차를 본 후에 사고가 났나요? 맞아요. 제가 사고 현장을 지나갔을 때 이미 경찰차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경찰이 사고 차량보다 검은 차를 쫓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정은 그의 말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경찰도 검은 차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걸까? 정연은 민정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 내부에 뭔가 감춰진 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이번에는 익명의 제보를 가장의 담당 형사를 몰래 녹음하며 질문했다. 검은 차는 수사 기록에 왜 남아있지 않습니까? 목격자 진술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형사는 짜증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검은 차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기록에서 제외된 겁니다. 하지만 정연은 형사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그가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정은 조사 도중 보험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오간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문서를 자세히 분석하며 수상한 점을 정리했다. 이 업체가 차량 정비를 맡은 건 우리 아들 차량뿐만이 아니야. 다른 사고 차량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녀는 다른 사고 피해자들을 찾아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 동일한 정비소에서 차량을 점검받았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 고장이나
조향장치 문제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도로에서 비슷한 검은 차가 목격됐다. 정연과 민정은 이제 누군가 이 모든 사건을 조종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단서를 모아 다시 만난 보험사 내부자와 대화를 나눴다. 보험사 내부에서 사고를 조작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내부자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로 얻을 수 있는 건 돈뿐만이 아니에요. 특정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이런 문제를 덮으려고 어떤 수단이든 쓸 겁니다. 정연은 그의 경고를 마음에 새겼다. 이제부터는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며칠 후 민정은 집 앞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창문을 통해 보니 검은 SUV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급히 정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 우릴 노리고 있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정연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SUV는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사라졌다. 그들은 그날 밤 침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건 단순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야. 우리도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정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어. 이 진실을 밝히는 건 우리 의무야. 그날 밤 그들은 더 단단한 결심을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기로. 검은 차와 SUV의 움직임, 사고의 배후 세력, 그리고 경찰과 보험사의 수상한 연결고리. 모든 것이 점점 하나로 연결되며 그들의 삶을 조여오고 있었다. 정연과 민정은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져가고 있었다. 우리를 막으려는 자들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우린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검은 SUV의 등장은 정연과 민정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그들은 의문과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행동을 이어갔다. 그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정연이 말했다. 그렇다면 더 서둘러야 해. 우리가 먼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정연은 우연히 경찰서 근처에서 형사를 만났다.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형사님, 검은 차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왜 조사하지 않는 겁니까?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 저녁에 따로 만납시다. 정연은 약속된 시간에 작은 카페에서 형사를 만났다.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검은 차는 이미 보고서에 적혔지만 누군가 윗선에서 그걸 삭제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죠. 윗선이라니요?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보험사와 경찰, 내부 일부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큰 돈이 오가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더 조사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정연은 형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경찰마저도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더 큰 음모가 있다는 증거였다. 민정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냈다. 그들도 비슷한 사고로 자식을 잃었으며 그 사건 역시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민정은 그들과 만남을 약속했다. 우리 아들의 사고도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고 전에 차를 점검한 정비소가 이상하게 폐업했더군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말했다. 민정은 그 말에 주목했다. 그 정비소 이름이 뭔가요? 메이플 정비소였습니다. 근데 사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어요. 민정은 이 정비소가 자신들의 차량을 관리했던 곳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연과 민정은 폐업한 정비소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인터넷 검색과 주변 탐문 끝에 정비소의 전직 기술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는 사고 이후 다른 도시로 이사했지만 정연과 민정의 간절한 요청에 만나주기로 했다. 그 정비소에서 일할 때 이상한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정 차량의 수리, 내역을 조작하라는 요청이 자주 있었어요. 기술자가 말했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나요? 민정이 물었다. 보험사에서 온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검은 세단을 타고 다녔죠. 그들의 사고를 조작한 사람이 검은
세단과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정현은 인터넷에서 지역 고급 세단 차량 소유자들의 목록을 찾았다. 그는 해당 차량의 특징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후보를 좁혀나갔다. 마침내 한 이름이 등장했다. 이영준, 보험사의 고위 관리자였다. 이 사람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 정현은 민정에게 말했다. 우린 이 사람을 추적해야 해. 정현과 민정은 이영준의 사무실과 집 주변을 탐색하며 그의 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몰래 그의 차량을 따라갔고 그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했다. 어느 날 이영준은 외곽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몇몇 남성들과 비밀스러운 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으며 대화는 철저히 보안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민정은 그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의 공범일지도 몰라. 며칠 후 정현은 다시 검은 SUV의 미행을 느꼈다. 그는 즉시 민정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우릴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그들이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 민정은 침착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해.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릴 막으려 할 거야. 정현은 이영준의 차량 근처에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녹음된 대화를 확인했다. 대화 속에서 이영준은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려는 음모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사고는 우리 계획대로 잘 처리됐어. 하지만 이 문제를 다시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조용히 처리해야 해. 정현과 민정은 이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했다. 그들은 이영준과 그의 공범들이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 싸움이 단순히 아이들의 죽음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걸 깨달았다. 민정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이건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해. 그들은 법적 조치를 준비하며 동시에 언론과 연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정현과 민정은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이영준과 그의 공범들이 저지른 죄를 모두 세상에 밝히고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가올 위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끝까지 갈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진실의 불씨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완전히 밝혀지기까지 더 깊은 어둠이 그들 앞을 막아설 것이다. 정현과 민정은 녹음된 대화를 확보한 이후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싸움이 단순히 법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압박해야 하는 치밀한 심리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영준이 우릴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민정은 강렬한 의지로 말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공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가 먼저 우리를 잡으려 들 거야. 정현은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우리가 그를 함정에 빠뜨려야 해. 증거가 더 필요해. 정현과 민정은 이영준이 만나는 사람들, 그의 거래 네트워크,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된 보험사 내부의 동태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인터넷과 감시 장비, 그리고 피해자 부모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이영준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은 없어. 공범이 더 많을 거야. 정현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며칠 후 그들은 이영준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한 남자를 확인했다. 김철민, 보험사의 고위직 중 한 명으로 대형 사건들을 무마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김철민은 최근 여러 의심스러운 회의를 주도하며 이영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김철민 이 사람도 사건의 핵심일 거야. 민정이 말했다. 이제 그의 흔적을 추적해야 해. 민정은 사건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보험사의 전직 직원들을 찾았다. 그중 한 명인 박지훈이 민정과 접촉을 시도했다. 박지훈은 이영준과 김철민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안전이 걱정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저는 예전에 내부적으로 이상한 서류를 본 적이 있어요. 사고 차량들의 수리 이력과 보험, 청구 내역이 조작된 흔적이었죠. 하지만 그걸 파헤치려다 퇴직을 당했습니다. 박지훈이 조심스레 말했다. 민정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 서류를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일부는 복사본으로 남겨뒀어요.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저도 위험에 처할 겁니다. 민정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당신의 증언이 없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거예요. 정연과 민정은 박지훈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영준과 김철민이 주도한 보험 사기의 정황을 밝혀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이영준을 더 확실하게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제 그를 직접 끌어내릴 시간이다. 정연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그를 더 재빠뜨리려면 미끼가 필요해. 민정은 고민 끝에 말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조작하려 했던 새로운 사고 자료를 일부러 노출한다면 어떨까? 그들이 직접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거야. 정연은 그 계획에 동의하며 경찰과 기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영준과 김철민은 예상대로 그 미끼를 물었다. 그들은 박지훈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를 협박하거나 매수하려 시도했다. 정연과 민정은 박지훈에게 녹음 장치를 주며 그들의 대화를 모두 기록하도록 했다. 이영준은 박지훈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자료 모두 없애. 그럼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우리가 너를 보호해줄 수도 있고 너를 끝장낼 수도 있어. 녹음된 대화는 이영준과 김철민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정연과 민정은 이 자료를 들고 언론사와 접촉했다. 한 유명 기자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기자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보험사 내부의 부패와 경찰 그리고 고위 관리들의 음모가 얽힌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영준과 김철민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그들의 범행 정황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영준과 김철민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연과 민정이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또한 언론을 매수하려 시도하며 진실을 덮으려 했다. 그들이 이제 우리를 노리고 있어. 더욱 위험해질 거야. 정연은 민정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집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정연은 이영준의 사무실 근처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이영준이 보관하고 있던 비밀 문서들이었다. 이 문서에는 사고를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매수된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제 끝났어. 정연은 문서를 들고 말했다. 이제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어. 이영준과 김철민의 범행이 점점 명백해지는 가운데 정연과 민정은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를 경찰과 언론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다. 그들은 이 싸움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 전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이영준과 김철민이 연루된 사건이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경찰과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정연과 민정이 제출한 증거들은 강력했다. 녹음 파일, 박지훈의 증언, 그리고 문서까지 모두가 이들의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재판은 큰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다. 법정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정연과 민정은 방청석에 앉아 피고석에 선 이영준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허위 주장입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누군가의 계략일 뿐입니다. 이영준의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확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피고들은 보험 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묘한 조작을 감행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운 것입니다. 박지훈은 내부 고발자로서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영준과 김철민의 지시로 서류를 조작한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이 끝나기 직전 이영준의 변호사가 예상치 못한 반격을 시도했다. 박지훈 씨, 당신은 과거에 회사를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협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박지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제가 실직 후 생활이 어려워서. 변호사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회사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 전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당신이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연과 민정은 방청석에서 이를 갈았다. 그들이 박지훈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야. 민정이 속삭였다. 검찰은 박지훈의 증언이 흔들리자 정연과 민정이 제공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음 속에서 이영주는 박지훈에게 협박과 매수를 시도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가진 자료를 없애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이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른다. 이영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다.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숨죽인 채 조용해졌다. 심지어 이영준의 변호사도 한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이 증거는 피고가 직접 피해자를 협박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검찰이 단호히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영준과 김철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후에서 지시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의 다른 직원들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우린 단지 회사의 정책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영준은 시치미를 뗐다. 법정은 이들의 반박과 검찰의 증거가 맞서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민정은 법정 밖에서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그들은 이 사건이 공개된 이후 자신들의 사고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우리 아들도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엔 단순한 브레이크 고장이라고만 들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이것도 음모였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정은 그들에게 법정 증언을 요청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법정에서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대한 음모임을 보여줬다. 정연은 이영준과 김철민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 시도하는 동안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이들이 또 다른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관계자들을 매수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정연은 경찰과 협력해 그들의 움직임을 은밀히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영준이 중요한 서류를 파기하려는 순간을 포착했다.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야. 정연은 경찰에 연락하며 말했다. 이영준은 비밀 창고에서 서류를 태우려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철민 역시 비슷한 시점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영준은 체포되면서도 정연과 민정을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건 끝이 아니야. 재판은 점점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추가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쌓이면서 이영준과 김철민의 음모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정연과 민정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을 엿보며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제 겨우 절반쯤 왔을 뿐이야. 우리가 끝까지 이겨야 해. 민정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야. 정연이 답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실은 점점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빛을 완전히 밝혀내기 위해선 더 큰 용기와 인내가 필요했다. 이영준과 김철민의 체포 이후 경찰은 이들의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서류와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서류에는 사고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보험 청구를 조작한 내역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완벽한 증거야. 검찰 측은 발견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며 말했다. 피고인들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임을 증명할 문서들입니다. 문서에는 사고를 조작하기 위해 매수한 차량 정비업자들의 명단과 금액, 그리고 경찰 내부의 공범 리스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본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여기까지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니 끔찍하군.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이 중얼거렸다. 이영준과 김철민이 체포되자 그들의 공범 중 일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언을 시작했다. 이들은 검찰과 거래를 통해 이영준과 김철민의 범행 과정을 폭로했다. 우린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계획은 이영준이 세운 것이었어요. 한 공범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이영준과 김철민의 입장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영준은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내가 모든 걸 지휘했다는 건 완전한 거짓입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입니다. 이영준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연과 민정은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있음에도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영준과 김철민이 이 모든 걸 계획했을까? 아니면 그들 위에 더 큰 배우가 있는 걸까? 정연이 고민하며 말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체포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 분명히 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둘은 사건의 배우를 더 알아보기 위해 이영준과 김철민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철민이 과거의 여러 금융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며 그 배우에 강력한 정치적 세력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세력은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경찰 내부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보험 사기가 아니야. 더 큰 음모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아. 정연은 민정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모으기 위해 기자들과 접촉했다. 기자들은 이 정보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건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스캔들이 될 수도 있어요. 정연과 민정은 기자들과 협력해 이 사건의 배우를 드러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민정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기자들은 이들의 증언과 증거를 기반으로 거대한 특집 보도를 준비했다. 다음 재판에서 검찰은 새롭게 확보된 자료와 증언을 통해 이영준과 김철민이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임을 밝혔다. 피고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거대한 부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검찰의 발언에 법정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영준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침묵을 지켰다. 정연과 민정은 법정에서 최후의 순간을 지켜보며 복수가 거의 완성되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해. 정연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해.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재판은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이영준과 김철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공범들 역시 각자의 죄에 따라 처벌받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부패의 구조가 철저히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영준과 김철민에게 중형이 선고된 후 사건의 여파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나갔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의 배후와 연루된 사람들을 조명하며 사회적 부패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대중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니 다 밝혀진 게 다행이야.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바로잡아야 해. 여론은 뜨겁게 타올랐고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연과 민정은 안심할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이었던 이영준과 김철민은 단지 피라미드의 하층부일 뿐 진짜 권력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진짜 범인은 아직 남아있어. 정연은 민정에게 말했다. 이영준과 김철민을 조종했던 그 사람이야.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둘은 기자들과 함께 사건의 진짜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 내부의 부패, 정치계와 재계의 연결고리, 그리고 사고를 조작했던 조직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정연과 민정은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증거를 모았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배후인 K그룹이라는 대기업과 정치인들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K그룹의 회장, 그리고 그와 연결된 정치 세력이었어. 정현은 문서를 보며 말했다. 민정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조종했구나. 우리가 직접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야 해.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 K그룹은 정현과 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고 둘의 집 근처에 수상한 차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루는 민정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차가 갑자기 고장났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그녀는 차량 정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비업자는 브레이크 라인이 일부러 잘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한 거야. 민정은 소름이 돋았다. 정현과 민정은 급히 몸을 숨기고 기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정현은 단호히 말했다. 기자들은 정현과 민정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대대적인 폭로 기사를 준비했다. 이 기사는 K그룹 회장과 정치인들이 사고를 조작하고 보험 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공개되었고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K그룹은 해체하라. 부패 정치인들을 처벌하라.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강한 압박이 가해졌다. 결국 K그룹 회장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도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이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정현과 민정은 방청석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해냈어.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은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거야. 정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싸움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어.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정현과 민정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여전히 아들의 빈자리를 느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그를 기억할 수 있었다. 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정현이 민정에게 말했다. 민정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자. 정현과 민정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사람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운 그들의 여정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부패와 싸우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다. 그 단체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섰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아.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낼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뀌는 거야. 정현과 민정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정의의 불씨는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